만화는 이제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그때 이제 친구들이 만화를 보는 걸 처음 많이 봤고, 그 당시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서 비치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서 그 만화책을 다 보고, 이제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그 미술 시간만 되면 이제 제일 좋았어요. 미술 시간을 늘 기대했고, 그 선생님이 내가 그린 그림을 또 아이들에게 자랑하고, 또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칠판에도 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놀라는 거는, 야, 너는 만화가가 되겠다. 이제 만화를 시작한 건 이제 혼자 시작을 했는데, 내 딴에는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더 발전하려면 신문사에 찾아가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간 거예요. 무모하게 간 거죠, 사실은. 근데 현관에서 수의실에서 그 수의가 내 그림을 보다가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신사가 만화 그리는구나.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김경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동아일보 수의실에서 만났다가 나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화 그리려면은 집에 찾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 찾아가서 그 선생님 집에 방문하면서 그림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지도도 받기도 하고, 또 그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니까 잡지사에 소개를 해가지고 잡지도 실릴 수 있을 정도로 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만화는 이제 학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학에서 만화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8명의 이제 청년들이죠. 나와 같은 또래의 청년들인데, 노석규 씨가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8명이 아침만 먹고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노석규 씨이 종로 상가에 있었는데, 모이면 계속 그림을 그리고 서로 토론하고 보여주고 또 고쳐주기도 하고 격려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율적인 경우에 만화 학습도 되고, 서로가 자기 특징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경우에 대한 걸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거죠. 1959년에 연합신문에서 만화 공모를 했어요. 만화를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가족으로 당선이 돼서 신문사의 촉탁 만화 기자로 일요일 빼고 이제 매일 이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 타이틀이 우리들의 척척박사. 주인공은 이제 방울이라고 하는 캐릭터였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때 나이가 내가 20살, 20살에 너무 일찍 출세했다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또 신문사라든지 나도 이제 자긍심을 가졌죠. 왜냐하면 데뷔를 했고 성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작품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단편적인 작품을 하다 보면 수입이 적었는데, 이제 보장된 이제 수입들이 생기고 해서 혼자 있다가 지방에 있는 어머니나 동생까지 와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조금 생활에도 여유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내가 그 1960년이 됐는데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교회 주일학교 교사다 보니까 가능하면 만화를 통해서 뭔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을 한다는 것은 순종 만화가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제 순종 만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울밑에 선 봉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순종 만화의 첫 번째 작품이 되는데, 그 스토리 경우는 런픽션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형님이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한 다음에 뭔가 잘못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 하나가 불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돼 가지고, 그게 이제 모티브가 돼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형님이 나중에는 불행하게 돌아가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작품이 나온 다음에 형님에게다 보여줬다니까 내가 죽으란 말이냐, 그리고 막 책을 찢던 그 생각이 나는데, 내가 눈앞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만화 이론에 관한 걸 다루는 학자들이나 교수들은 권정섭이가 이제 한국의 순종 만화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다, 시작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는 그때 순종 만화를 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했던 작품이 거의 350종에 1,500권이 돼요. 350들 그 타이틀 중에 그런 내가 조금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이라 그러면은 은색의 십자가, 그리고 뒷골목의 천사라고 하는 것인데, 진짜 재벌가에 살고 있는 소년대 주인공이 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일부러, 집에서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집 밖에 나갔다 보면은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한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처럼 단순한 사람을 해서 생활하는데, 그 회사의 부장의 딸은 조금 성격이 못돼서 같은 클래스인데 얘를 학대도 하고 진짜 회장의 딸인 줄도 모르고, 그런 스토리를 뒷골목의 천사라고 하는 내용에서 다뤘는데, 그게 이제 스토리의 모티브죠. 역시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남을 도와드리겠다 하는 그런 암시적인 교훈도 나 주지 않았나 해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대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가장 보람스러운 거는 협회를 구성한 다음에 작가들이 권익이 이제 옹호되고 또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었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보면은 1992년 내가 협회 회장을 하기 전까지는 매년 5월 5일만 되면 남산에서 불량만화 태우는 그 행사가 있었어요. 내가 협회 회장이 되면서 언론 활동을 많이 한 편이에요. TV나 또 관계 사람들하고도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 1992년에 그 내가 회장이 되면서 남산을 태우는 걸 없애는, 그리고 이제 만화가의 권익이나 또 특별히 만화가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자긍심 경우, 직업적인 의식에 대한 경우도 높이는 데 내가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8년 전에 스마트폰 중에서 보면은 그 펜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툴이 있어가지고 그 툴들이 만화를 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라도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 주인공인 봉선이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보냈는데 지금도 150명에게 아침 저녁으로 보내고 있고, 한 가지 놀라운 건 그분들이 좋아해요. 특별히 은행원 중에 한 분은 그 대출관계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날의 업무가 너무 술술 풀릴 정도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느끼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그 봉선을 통해서 자기들이 아침 저녁에 기분 좋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좋은 그 선물을 줬다고 해가지고 기뻐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엔 많은 이제 지망생들이 있는데 이 만화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독창적이거든요. 그 신인들에게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머리 회전을 해서 독창적인 자기만의 작품을 하기를 지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 머리만 좋고 아이디어만 좋은 게 아니라 그림도 특징적이야 되니까 손을 쉬지 말고 기회만 있으면 종이나 또 요새는 또 다른 도구들이 많으니까 꾸준히 작품을 해서 가장 독창적인 자기 작품을 만들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대외적인 경우에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좀 길이 남을 수 있는, 예술성이 강조하는 하나밖에 없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주기를 부탁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세월을 잘못 만났다. 만화가가 되는 것보다는 정치가가 되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아니면 변호사가 되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가끔은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하는 지방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가치가 없는 일이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가장 나는 만화를 사랑하고 더 좋은 만화가, 더 훌륭한 만화가, 더 진짜 좋은 작품을 낼 수 있는 만화가가 되는 것이죠.